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과 손주성입니다. 텀 프로젝트 3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우선 포토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ASML의 EUV 장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경우의 포토 공정을 설계해보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포토리소그래피는 빛을 뜻하는 포토와 기판 인쇄를 뜻하는 리소그래피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보통 줄여서 포토공정이라고 부르고 빛을 이용한 기판 인쇄를 통해 회로 패턴을 새기는 제8대 공정 중 한 단계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가져온 포토공정의 과정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사진처럼 PR 코팅, 그리고 노광, 현상, 식각, 박리 총 5단계로 나뉩니다. 여기서 PR이란 포토리지스트로 빛에 반응하며 특성이 바뀌는 화학물질입니다. 사진의 1번을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PR이라는 물질을 기판 위에 얇게 코팅을 해줍니다. 그 후 PR의 성질을 변하게 해줄 UV 광선을 비춰주는 것이 노광입니다. 이때 마스크를 통해서 PR의 빛을 비춰주는 부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 단계에서 빛이 닿은 곳과 닿지 않은 곳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패턴화해주기 위해서 현상액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노광이 일어난 부분은 정확하게 형성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거가 됩니다. PR의 패턴이 이로써 정확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식각, 즉 에칭 단계에서 웨이퍼의 PR 부분은 패턴이 아닌 곳을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PR을 박리 단계에서 제거해주게 되면 마침내 원하는 패턴의 증착 물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ASML이라는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의 EUV 장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 논문의 EUV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고, 논문에서 오른쪽 두 가지 참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앞서 포토 공정에 대해 말씀드릴 때 노광 과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우선 EUV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이 노광 과정에서 회로를 패턴화하는 것도 선폭이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해상력이라는 건데, 해상력은 쉽게 말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해상력이 낮을수록 더 좁은 선폭의 회로를 설계할 수 있겠죠. 바로 이 해상력을 낮추는 핵심은 빛의 파장이고, 이것이 파장이 낮은 극자외선파, 즉 EUV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진 위쪽에도 작게 나와 있지만 EUV를 얻기 위해서 ASML의 노광 장비는 레이저 프로듀스드 플라즈마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진과 같이 CO2 레이저를 이용해 주석으로 구성된 방울을 맞춰주고, 이때 레이저의 높은 에너지를 받다 주석이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플라즈마 상태에서 다시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돌아오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이렇게 EUV를 얻게 됩니다.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정밀한 기술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겠죠. EUV는 렌즈에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기존의 노광 방식과는 달리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거울을 통해서 EUV를 웨이퍼의 표면에 쏘게 됩니다. 따라서 반사 광학계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ASML은 노광 장비 내부를 진공 상태로 유지합니다. 덕분에 반사율의 손실이 오랫동안 매우 적은 상태로 유지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EUV 장비가 작동하게 됩니다. 실제 ASML 회사에서 사용되는 EUV 장비의 모습입니다. 이제 포토 공정을 설계해 볼 텐데, 150 마이크로미터의 높이와 선폭 20 마이크로미터의 높은 종횡비를 가진 PR 몰딩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150 마이크로미터의 높이와 이제 20 마이크로미터의 선폭을 갖는 마스크를 먼저 디자인해야겠죠. 그 적절한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때 사용해야 되는 PR 같은 경우 높은 종횡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음 논문을 통해서 SU8이라는 포토레지스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높은 종횡비 패턴을 사용하고 이를 모델로 사용하는 방법과 레지스트 두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논문을 보면 이 레지스트의 특성으로 인해 이제 50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간격을 가진 기둥 배열의 형태를 가진 초소수성 표면을 만드는 데도 적합하다고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지금 설계하려고 하는 선폭 이제 20 마이크로미터를 만족하기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옆에 사진은 실제로 논문 자료에 있는 이제 20 마이크로미터에 만족하는 이제 선폭 이제 20 마이크로미터 선폭의 높은 종횡비를 가진 SU8의 표면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로 코팅해주고 이제 노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노광에 노출된 부분을 제거하고 건조 후 열 처리를 통해서 공정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케이스의 포토 공정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앞서 과정과 비슷하게 20 나노미터의 선폭과 20 마이크로미터의 높이를 갖는 펫 게이트를 나타내는 마스크를 디자인합니다. 이때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레지스트의 해상도는 상당히 고해상도를 요구하고 높은 종횡비를 가져야 됩니다. SU8도 나름 고해상도와 높은 종횡비의 특성을 가지지만 나노 구조물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적합한 레지스트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논문을 통해서 수소 실세스큐 옥산 레지스트가 적합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문을 읽어보면 이제 수소 실세스큐 옥산 레지스트는 3차원 구조로 인해 이제 폴리머 크기가 작아 세밀한 디테일을 가진 나노 패턴을 형성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따라서 마스크에 디자인된 이 세밀한 패턴을 레지스트 상에 정확하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소 실세스큐 옥산은 고온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이는 후처리 단계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노건 과정을 거친 후 노출된 부분을 제거해서 건조 후 열 처리를 통해 공정을 완료하면 됩니다. 제가 참고한 논문들이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